네, 그러면은 오늘의 PR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Consistency Models라는 페이퍼인데요. 저자가 전부 오픈AI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참여를 한 연구이고요. 어, 이 오버뷰에서부터 제가 좀 저자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컨시스턴시 모델스라는 이거를 오픈AI에서 이 시기에 얘기를 한 거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시의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페이퍼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자인 양송이라는 분의 경우에는 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으로 연결을 해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그리고 디퓨전 모델들을 연결하는 그 지점들에 있어서 계속 많은 시도를 해오셨던 분이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겨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NCSN 같은 초창기의 디퓨전 모델에서 대표적인 모델 같은 거를 제안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저자로 계신 다리왈 같은 분의 경우에는 어, 이분도 예전에 뭐 글로우 같은 그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연구에서도 참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달리 2라던가 아니면은 그 디퓨전 모델 비치캔 같은 그 디퓨전 모델을 처음 떠오르게 만들었던 그런 연구들처럼 이 이전에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부터 최근의 디퓨전 모델까지 어, 최근의 디퓨전 모델들의 다양한 그 컨트리뷰션을 보여주셨던 분이고요. 뭐 마지막 어서인 일리아 서스케이버의 경우에는 뭐 오픈AI 치프 사이언티스트시죠.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오픈AI가 이 디퓨전 모델의 최근의 흐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배적인 기여들을 보여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퓨전 모델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였던 인퍼런스 시의 멀티 스텝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을 한번 제안을 해봤다라는 게 이번 연구의 굉장히 큰 의의일 것 같고, 또 거기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이 그 명단의 목록이 이 오픈AI에서 이 연구에 있어서 두고 있는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뭐 달리 3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감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연구를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본 페이퍼에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하나의 새로운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 샘플의 퀄리티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없이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원스텝 제너레이션을 디자인 레벨에서부터 제안을 하지만 여전히 few 스텝의 샘플링들이 가능해서 그 샘플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희생하면서 샘플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선택지들도 여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따르고 있는 이전의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이 PFODE라고 하는 그런 수식에서 많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이 PFOD가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드전선트한 하나의 그런 특정 그 이 디퓨전 프로세스 중에 페어들을 갖고 올 수 있겠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항상 어떤 스텝의 노이즈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원래의 데이터를 바로 디노이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시스턴트한 아웃풋을 뱉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컨시스턴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은 어 전에 저희 이 PR 409번째 발표에서 이영민 님이 발표를 해주셨었던 부분의 슬라이드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게 될 것 같은데 뭐 그 디퓨전 모델 이전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그 위치에 있었었던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같은 모델도 있을 거고, 베리에이션 오토이코더나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그런 갈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컨시스턴시 모델의 어, 부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디퓨전 모델들도 있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의 팩터들을 다 중요하게 잘하는 모델일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 생성하고 하게 된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랑 또 생성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 또 생성을 할 때 다양하게 여러 모드를 커버리지 하면서 다양한 아웃풋들을 생성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모델이 최고의 좋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갈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전까지의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은 걔네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샘플을 뽑고 패스트 샘플링은 가능하지만 모드 커버리지와 다이버시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을 갖고 있고 뭐 베리에이션 옥토 인코더나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경우에는 샘플링이 빠르고 모드 커버리지가 괜찮지만 퀄리티가 걔네 비해서는 좀 안 좋았다던가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퀄리티 면에서는 오히려 겐도 압도할 정도로 좋고 이 모드 커버리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만 이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페이퍼에서 제안을 하는 게 컨시스턴시 모델이고요. 또 디퓨전 모델이 왜 이런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퓨전 모델은 포워드 프로세스와 백워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미지에다가 점점 노이즈를 가해주게 되는 이 Q라고 불리는 이 Q 샘플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에 점점 노이즈를 가게 되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다시 백워드를 해서 디노이징을 해가게 되는 이 P 형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랜덤한 이미지로부터 원래 이 랜덤한 이미지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노이징을 해가면서 원본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라지 T라는 이 스텝의 개수를 1000 정도로 두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인퍼런스를 할 때 이 1000번의 스텝을 전부 다 거치게 만드는 건 아니고 뭐 DDIM이라든가 DPM 같은 최근의 샘플러들은 그 스텝 수를 좀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게 되는데 여전히 몇십 스텝의 멀티 스텝들을 요구를 하는 그런 세팅이 디퓨전 모델에서는 디폴트 세팅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번의 인퍼런스를 거쳐야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디퓨전 모델이 갖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디퓨전 모델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관례와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디퓨전 모델에 있는 이 디퓨전 디노이징 프로세스가 우리가 스코어 매칭을 하고자 하는 스코어 펑션의 아웃풋들의 이 스코어 매칭 과정하고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들을 디노이징의 과정들을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페이퍼의 저자인 양송님께서 이쪽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들을 해오셨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이는 이 수식이 디퓨전 모델의 SD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뮤가 드리프트 코에피션트가 되고 이 시그마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되고 그리고 이 WT가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 되게 되는데요. 이 스탠다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 확산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러한 SD 포뮬레이션에 되게 좋은 되게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OD 포뮬레이션으로서의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FOD라고 하는 폼으로 2021년에 발표된 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었던 이 델타 로그 PTX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PTX, X의 확률에서의 스코어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확률의 이 변화량의 값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 이 그라디언트를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들을 그 이 그라디언트들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을 스코어 매칭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스코어 매칭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PFOD를 스코어 매칭 펑션을 통해서 이 델타 로그 PTX를 대체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PFOD로 포뮬레이션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 스텝이 변할 때마다의 이 xt의 변화량 값을 이런 스코어 매칭 펑션의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 PFOD의 오리지널 페이퍼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페이퍼에서는 그 EDM이라는 그 이전에 그 Elucidating Diffusion Models 쪽라고 시작하는 그런 페이퍼에서 디퓨전 모델의 세팅들을 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좋을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조사들을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의 그런 세팅들을 따라서 뮤 XT는 제로로 두고 시그마 T는 루트 2T로 두는 이런 세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DE 솔버의 경우에는 오일러나 헌 솔버 같은 뉴메리컬 ODE 솔버들을 두면서 백워드를 진행을 하는 세팅을 이 페이퍼에서는 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은 본 페이퍼에서 저자들은 어, 새로운 타입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스텝의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디자인 레벨에서부터 싱글 스텝의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새로운 패밀리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전히 이터레이티브 제너레이션을 둘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에 유리할 수 있거나, 디퓨전 모델이 이런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이 잘 된다라는 쪽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도 이런 이터레이티브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도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샘플 퀄리티를 되게 중요시하는 상황일 때, 컴퓨테이션 코스트보다 샘플 퀄리티가 훨씬 중요한 상황일 때는 그런 곳에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을 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시스턴시 모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트레인하는 것을 본 페이퍼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는 디스틸레이션 모드이고 두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모드입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모드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부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받아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디퓨전 모델을 싱글 스텝으로 디스틸레이션 하는 그런 연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아예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부터 구속받지 않고도 스스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트레인 포뮬레이션도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너러티브 모델 패밀리라고 본 페이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의 definition과 parameterization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솔루션 트래젝토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컨시스턴트 펑션을 어떤 t의 인풋이 들어와도 x 입실론의 값을 항상 똑같은 아웃풋들을 내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펑션 f를 컨시스턴시 모델의 모델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있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충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컨시스턴시 펑션이든 아이덴티티 펑션을 가져야 하는 이런 형태의 아이덴티티 펑션을 가져야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펑션 f를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거의 공짜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본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컨시스턴시 모델스 이 페이퍼가 되게 많은 수식과 되게 많은 시오렘에 대한 프루프까지도 다 담고 있는 페이퍼라서 적절한 선에서 제가 좀 발표로 갖고 오느라
디테일들은 좀 생략을 하는 점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본 페이퍼의 이퀘이션 4와 이퀘이션 5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샘플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트레인드된 컨시스턴시 모델이 있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는 샘플을 단 한 스텝 만에 싱글 스텝 만에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그 디노이징과 노이즈를 인젝션하는 그 스텝들을 번갈아 가는 과정을 또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컨시스턴시 모델을 멀티플 스텝으로도 이벨루에이트를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아래 이 보이는 알고리즘 1이 그 멀티 스텝 컨시스턴시 샘플링을 잠깐 얘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이 노이즈를 샘플을 하고 노이즈를 X 인풋에다가 인젝션을 해주고 그걸 다시 디노이징을 하는 이 부분들을 그냥 반복하는 번갈아 가며 반복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은 또 멀티 스텝 제너레이션도 가능하다라고 본 페이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스텝 제너레이션이 되게 됐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이 유리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로샷 데이터 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여러 멀티 스텝의 베리어스한 노이즈 레벨들에 대해서 디노이징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디퓨전 모델들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제로샷 세팅에서도 인페이팅이라던가 폴러라이제이션이라던가 스포 레졸루션 같은 그런 데이터 에디팅에 있어서 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도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로샷 데이터 에디팅, 이런 인페인팅이나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거에서도 잘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PFOD를 통해서 이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DXT DT를 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PFOD를 통하게 된다면은 그 어드저센스 데이터 포인트들을 항상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어떤 tn에 대해서 디노이징한 이 xtn의 파이와 그거에 대해서 한 스텝 더 그 어드전서하게 그 노이즈가 추가가 됐을 xtn 플러스 1 이 두 개에 대한 어드저센스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는 항상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컨시스턴시 디스틸레이션 로스로는 이러한 그 이 페이퍼의 이 페어의 데이터에 대해서의 아웃풋이 항상 디퍼런스가 미니마이징이 될 수 있게끔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컨시스턴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 마이너스가 그 EMA로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약간 티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 파이가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XT, DT를 구하게 되는 이 스코어 펑션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 디퓨전 모델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XTN의 파이 콤마 XTN 플러스 1의 이 어드전서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온 뒤 이 XTN 플러스 1의 아웃풋과 이 EMA의 아웃풋이 항상 같을 수 있도록 로스를 주면서 트레인을 하는 게 이 컨시스턴시 모델의 디스틸레이션으로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네, 그 페이퍼에서 소개한 알고리즘으로 네, 간략히 보여드리자면은 네, 그 XTN 플러스 1을
그 샘플을 하게 되고요. 이 XTN 플러스 1로부터 우리가 XTN의 파이를 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부터 얻은 이 XTN 파이와 그리고 XTN 플러스 1로부터 이 둘의 아웃풋이 항상 비슷해지게끔 학습을 하는 애가 있게 될 거고요. 이 세타는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스세트로 네,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 세타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이 세타에 대해서 EMA의 스텝을 밟으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부분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로부터 디스틸 하는 거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하나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패밀리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 페이퍼에서는 그 스탠드 언론으로 이 모델이 혼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을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세팅에서는 우린 프리트레인드 스코어 펑션을 활용을 하게 됐었었는데요. 어, 그, 그러나, 이 스코어 펑션의 이 스코어 값에 언바이어스된 에스티메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본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xt-t의 그 인버스에 t 제곱으로 나눈 이 값으로 우리가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디스틸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그 컨시스턴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페이퍼 내 시오럼 2에 대해서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프로프들을 간략하게 두고 있는데요. 어, 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과 뭐 코어 펑션의 프로퍼티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것들을 그 증명해가는 과정들을 페이퍼에서는 두고 있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스탠드얼론으로 아이솔레이션으로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갖게 되냐면요. 그 Z라는 노이즈를 샘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 노이즈를 샘플을 하게 돼서 이 Z 노이즈의 TN 스텝짜리의 Z 노이즈와 TN 플러스 1짜리의 Z 노이즈의 그 아웃풋들이 F 세타를 통했을 때나 F 세타 마이너스를 통했을 때의 그 두 아웃풋들이 계속 비슷해지게끔 학습을 한다라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알고리즘에서 이 XTN의 이 파이의 형태를 그냥 노이즈의 인젝션으로 대체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컨시스턴시 모델과 그리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었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스탠드얼론으로 이걸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 노이즈의 이 스텝 수의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컨시스턴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확 많이 부여한 애로부터 디노이징 한 거랑 조금 부여한 거로부터 디노이징 하는 거를 바로 컨스턴트하게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 n의 값이 처음에는 조금은 작은 스케일에서 점점 커지는 스케일을 둘 수 있게끔 이 n의 값에 대한 스케줄링도 추가를 하는 것이 이 아이솔레이셔널 컨시스턴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도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컨시스턴시 모델의 그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는 사이파 10이나 이미지나 64 by 64 아니면 엘선 베드룸과 엘선 오타가 났네요. LSUN 캣 데이터 같은 곳에서
unconditional generation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이 괜찮게 실제로 생성을 하게 되는지를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메트릭으로는 뭐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FID, 인센셜 스코어, 프리시전과 리콜들이 있게 될 거고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OD 솔버는 오일러나 허언 솔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로스 텀에서 두 개 돼서 썼던 이 D의 경우에는 매트릭 펑션인데요. 이 두 아웃풋 간의 그 거리를 어떤 것으로 채점할 것인가, 로스의 매트릭을 어떤 것으로 둘 것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L2나 L1이나 LPIPS 같은 값들을 두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러한 그 스터디의 결과인데요. 어, 그 매트릭 펑션을 어떤 걸로 썼을 때가 더 FID가 잘 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LPIPS를 썼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버와 n을 그 컨시스턴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n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것과 n의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두는 거랑, 그리고 솔버는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헌 솔버가 대체적으로 좀 더 이 점선들이 오일러 솔버고 실선들이 헌 솔버인데요. 헌 솔버가 전체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 n의 수들을 달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두진 않았었고, n의 수가 좀 커졌을 때는 트레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도 또 그 디스틸레이션 세팅에서의 헌솔버를 뒀었을 때 n만 다르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헌솔버로 고정을 하고 n을 또 다르게 했었을 때는 그 n이 작았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학습이 되긴 하지만 n이 또 많이 작게 됐을 경우에는 FID가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이 여기 12거나 18 같은 그런 정도의 수치가 적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CT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n을 하는 것과 뮤의 세팅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그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n을 어댑티브하게 점차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n을 50이나 80, 120 같은 수치로 뒀을 때보다 그 n이 어댑티브하게 갈 수 있게 한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 스텝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스텝을 밟을수록 조금 더 FID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텝 수가 3 이상일 경우에는 그 차이가 확 또 줄어들다라고도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퀀티테이티브 리절트가 되는데요. 위에 부분은 그 컨시스턴시 디스틸레이션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고요. 이건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FID 같은 또 인셉션 스코어나 FID 같은 그런 매트릭들이 위에 디스틸레이션 쪽에서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에서 그 컨시스턴시 모델을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멀티 스텝으로 애초에 생성을 하게 되는 이전의 디퓨전 모델들에 비해서는 FID 스코어 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쪽에 있어서도 스타일겐 엑셀 같은 싱글 스텝의 제너레이션인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이 디퓨전의 장점들을 가지면서 싱글 스텝의 그 겐의 장점도 갖게 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 모든 장점에 있어서 다 장점만을 가진 모델로 간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 정량적인 수치에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디스틸레이션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되게 그 퀄리티 면에서 컴패러티브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D의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으로 이 컨시스턴시 디스틸레이션이 결국 어떠한 프리트렌드 디퓨전 모델의 스텝 수를 줄이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프리트렌드 디퓨전 모델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스텝 수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간다라는 쪽으로 연구를 한 거는 이미 있었거든요.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 온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스 뭐 이런 이름으로 그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싱글 스텝으로 줄인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줄였을 때는 8.34까지밖에 줄이지 그 FID 스코어가 8.34 정도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스코어를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형적인 아웃풋에 대해서 이미지넷 64x64나 엘선 베드룸이나 캣 같은 곳에서의 결과들도 페이퍼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과 투 스텝 제너레이션의 그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의 아웃풋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 투 스텝 제너레이션의 아웃풋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EDM을 통한 그 EDM이라는 디퓨전 모델을 통한 그 샘플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스텝 제너레이션이 원스텝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 얼굴 같은 게 더 잘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퓨전 모델의 이 멀티 스텝으로 리파이먼트를 한다라는 것이 제로샷 이미지 에디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는데 컨시스턴시 모델도 싱글 스텝 제너레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멀티 스텝 리파이먼트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로샷 이미지 에디팅 같은 것에 있어서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로크 가이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SD 에딧 같은 페이퍼의 그런 부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 레조루션 태스크 같은 것들도 잘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이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태스크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컨시스턴시 모델스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